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투 채널 스피커로 음악을 듣지만 어떤 경우에는 멀티 채널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또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음악을 360도로 방사시키는 그런 스피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이나 소리의 어떤 생성 과정이 대부분 360도로 방사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음향적 원리를 스피커에 도입해서 출시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MBL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360도로 소리를 방사시키면 일단은 현장음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한 5년이 넘어가지고 새롭게 좀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테를 좀 알아봤어요. 제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안경점을 가봤는데, 저도 워낙 이제 하드웨어 평론가이기 때문에 기구적인 부분, 뭐 소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좀 까다롭게 따지면서 몇 가지 제품을 좀 골라봤습니다. 근데 손에 잡히는 것들 대부분이 다 독일제더라고요. 그만큼 독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이 정밀공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오디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제품 하면 스위스와 함께 정밀공학을 응용한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음악 재생이라는 거는 또 다른 분야라서 상당히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과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독일 제품 하면은 좀 딱딱하고 경질의 그런 소리를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브랜드도 있지만 이 MBL 같은 경우는 360도 전방향으로 방사시키는 무지향,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되어서 실제로 음향적으로 상당히 자연스럽고 현장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줍니다. 게다가 디자인 같은 부분들도 지금 옆에 서 있는 스피커를 보면 상당히 좀 우아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곡선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야감 없고 딱딱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주죠. 오늘은 그 MBL의 스피커 중에서 최상위 모델은 아니고 차상위 플래그십 모델인 111F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피커의 정식 명칭은 라디알 슈트랄러,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무지향을 뜻합니다. 근데 무지향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스피커들, 그러니까 전면에 유닛이 배치되어 있고 인클로저로 그것이 감싸져 있는 형태인데요. 이 무지향 스피커는 360도로 소리를 방사시켜야 돼서 그 유닛의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가까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무지향성 이런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 모양을 보면 진동판이 360도로 모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클로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클로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유닛의 후방으로 방사되는 어떤 그 압력, 그리고 그로 인한 반사와 내부 정제파 뭐 이런 부분들로부터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베이스 리플렉스 같은 부분들, 그런 스피커에서 나올 수 있는 포트 노이즈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 스피커 같은 경우도 트위터 미드레인지 이 부분이 무지향 유닛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베이스 쪽은 채널당 4개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무지향은 아니고요. 상단 부분에 있는 무지향 그 유닛들을 보호하고 저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단 베이스 모듈을 보면 이 인클로저 자체가 완전히 상단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계 측면에서 이런 무지향 그 스피커 같은 경우는 청감상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 스피커는 현장음의 재생에 가장 충실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오래 들어도 편안하고 거부감이 없고요. 피로감이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투 채널 이런 스테레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스윗 스팟이라고 하죠. 음상의 어떤 정확도, 정위감 이런 것들을 가장 정확히 느낄 수 있는 그 위치를 이제 스윗 스팟이라고 그러는데, 무지향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 스윗 스팟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실제 들어보면 정중앙에 있든 소파의 왼쪽으로 좀 이동해서 듣든 소리의 어떤 변화가 그리 크지 않고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일을 하면서 BGM처럼 이렇게 틀어놔도 상당히 좋은 음질을 어느 위치에서든 만끽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주의할 점은 있는데요. 이 스피커 자체가 이제 전방위로 소리를 방사하기 때문에 벽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벽에서 좀 더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게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편적인 스피커보다는 좀 더 넓은
그런 청취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111F 스피커를 시청하기 전에 매칭한 앰프에 대해서 그리고 소스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리의 출발점인 CDP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CDP 아닙니다. 모델명은 N31이고요. 슬롯 로딩 방식의 메커니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CDP가 아니라 후면에 보면 여러 가지 디지털 입력단을 갖추고 있어요. 광이나 동축 그리고 USB 이런 단자들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USB 입력에 있어서 외부의 네트워크 스트리밍 플레이어나 아니면은 뮤직 서버나 이런 것들과 연동도 가능하고요. PC와 바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입력 가능한 그 샘플링 레이트는 PCM 같은 경우는 24비트 192kHz까지 그리고 DSD 음원에도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부에서 좀 살펴볼 만한 부분은 지터 저감대로 타이밍 오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이제 지터라고 하는데 지터를 억제하기 위해서 총 3단계의 노이즈 필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시간축 임펄스 특성에 대해서 또 3가지 필터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취향에 맞게끔 3개 중에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스기기에서 출발한 신호는 프리앰프 그리고 파워앰프로 가서 한 번 더 증폭을 거치게 되는데요.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N11 프리앰프 그리고 파워앰프는 N15 모노블럭 파워앰프입니다. 이 프리파워 앰프에서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살펴볼 만한 부분은 D클래스 증폭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D클래스라고 하면은 좀 딱딱하고 건조한 사운드를 생각하는데요. MBL 같은 경우는 라사 2.0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 때문에 그 스피커의 부하에 관계없이 굉장히 평탄한 주파수 반응 특성을 얻을 수 있고요. THD도 굉장히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워앰프 출력 같은 경우는 560W, 채널당 4옴의 560W로 굉장히 대출력이고요. MBL의 여러 가지 그 기존의 파워앰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MBL 자체 스피커와 가장 좋은 매칭을 이루는 파워앰프입니다. 이제 스펙이나 MBL 스피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직접 들어보면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직접적으로 MBL의 성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 곡들을 들어봤는데 좀 간추려서 한 4곡 정도에 대해서 청음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컬곡을 여러 곡을 들어봤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레베카 피존의 스페니쉬 할럼,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이 데이빗 체스키라는 사람, 지금 HD 트랙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체스키 레코드에서 녹음하고 발매까지 한 앨범이죠. 오디오 파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앨범인데 대표적인 곡 스페니쉬 할럼을 들어봤습니다. 이 곡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대역 밸런스나 전체적인 음조, 토널 밸런스 등을 좀 알아보기 좋은 곡인데요. 또 거기다가 풀 MBL 시스템으로 들어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청취 위치를 여러 군데로 옮겨도 거의 전체적인 음조나 이런 것들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들린다는 거죠. 심지어 뒤쪽으로 가서 들어도 전면에서 들을 때와 유사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정확한 그 스위스팟에서 듣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리를 옮겨가면서 편안한 위치에서 들어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알 수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트론트하임 솔리스텐의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이 곡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24비트 192kHz 플락 음원이고요. 발매한 곳은 투엘이라는 린드버그 리드, 노르웨이의 고음질 전문 레이블입니다. 녹음 자체는 그 셀브라는 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DXD 녹음입니다. 머징 테크놀로지의 장비를 이용해서 DXD 녹음한 음원인데요. 사실 녹음한 장소에 대해서 대부분의 앨범들은 정확하게 표기해 놓지는 않아요. 근데 투엘 같은 경우는 이 홈페이지에 가면 이 녹음을 한 장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이크의 위치, 각 뮤지션들의 연주 위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같이 보면 실제로 그 자리에 그 악기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MBL 스피커가
공간 특성에 대한 표현력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음색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음원입니다. 이 음원을 들어보면 특별한 어떤 착색이라든가 컬러 뭐 이런 것들을 가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자면은 어떤 조미료를 가하지 않은 오가닉 사운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 리드미컬한 이런 팝 음악을 좀 들어봤어요. 이 곡 자체는 뭐 굉장히 팝 음악계에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음향적인 특성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높은 앨범이에요. 근데 그 앨범 중에서 Get Lucky 대표적인 곡인데 좀 더 리듬감, 타이밍, 페이스 뭐 이런 언어로 이제 음향 쪽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MBL 이 풀 시스템이 어떤 힘이나 과도한 과장된 리듬감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는 스피커는 아니에요. 스피드가 막 정광석화처럼 빠르다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뭉개진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도 들어보면은 아주 여유 있으면서 아주 리드미컬한 그런 표현도 제법 잘 해내고요. 특히 다이내믹 레인지 표현 부분에서 아주 넉넉한 그런 다이내믹 헤드룸을 가지고 표현해줘서 상당히 편안하면서 피로감 없이 팝 음악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이제 대편성 쪽을 이제 좀 테스트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지오우의 지휘, 미네소타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라마니노프의 심포닉 댄스라는 곡인데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야금부터 아주 커다란 강음까지 그런 다이내믹 레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고요. 아주 단정하고 아주 빠르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실제 그 연주회장에서 듣는 듯한 그런 아주 자연스럽고 어떤 인공적인 맛이 가미되지 않은 뭐 그런 그 음색 표현,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고요. 무엇보다 음장 측면에서는 깊이, 심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게다가 360도로 사운드를 이렇게 방사하기 때문에 아주 정 위치에서 긴장하고 듣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음장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인클로저와 유닛을 가진 스피커와 좀 다르게 펼쳐져요.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은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실현과 좀 더 유사한 소리가 이런 소리구나,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MBL 111F와 그리고 소스기기 프리, 그 다음에 파워앰프까지 모두 풀 MBL 시스템을 셋업해서 들어봤습니다. 사실 오디오 매니아들 중에서는 어떤 스피커에는 어떤 앰프다, 어떤 스피커에는 이 앰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성 매칭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성 매칭이 아닌 그런 조합에서 의외의 그 뛰어난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경험도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 얘기에도 예외인 경우가 바로 MBL 같은 시스템이에요. 360도로 이렇게 방사되는 무제한 스피커와 스피커 안에 탑재된 그 아멜레라고 하는 이런 유닛을 탑재한 경우엔 앰프에서도 상당히 좀 매칭을 가리고요.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만든 파워 앰프에서 가장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MBL의 이번 풀 시스템을 들으면서 역시 무제한성 그 스피커 중에서는 MBL이 거의 끝단에 서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무제한성 스피커를 만드는 스피커 메이커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으면 무제한성 스피커의 그 매력에 굉장히 깊게 빠져들 수 있고요.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만약에 이 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다른 스피커로 그 다음에 갈아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MBL의 무지향성 스피커 111F를 중심으로 한 MBL 풀 시스템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평론가 코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